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이 SD카드 이야기 하려고 나왔는데요. 저장 공간, 이거 참 뭔가 파일 저장한다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만 또 생각해보면은 되게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컴퓨터, PC 쓸 때 이제 문서나 파일 저장할 때 보면은 뭐 단축키나 뭐 버튼 모양의 이렇게 까만 네모 아이콘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보고 뭔지 알면은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디스켓 모양이잖아요. 이게 디스켓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 언제 들었는지, 언제 말을 해봤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옛날에는 사실 컴퓨터 파일 기록하는데 가장 많이 썼던 매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옛날에는 모든 데이터는 자기 디스크에 담겼고요. 동그란 같은 사이즈 안에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했죠. 용량에 대한 제약도 항상 있었고, 또 그만큼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돌면서 파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말썽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또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하드디스크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저장하게 됐죠. 이런 컴퓨터에서는 SSD를 많이 쓰고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또 무슨 플레이어는 요즘에 자동차에도 슬롯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SD카드나 이런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거의 그냥 우리 일상 저장 장치가 됐죠. 아마 디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보면은 지금 디스크라고 하는 게 여기 컴퓨터에 사진이나 영상 백업으로 쓰는 하드디스크 하나가 전부고요. 나머지는 저는 다 지금 SSD로 또 플래시 메모리로 다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이 길었는데 이 SD카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카메라를 좀 정리를 하면서 SD카드를 몇 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엄청 복잡해요. 그냥 예전에는 용량 큰 게 최고다. 뭐 속도 글쎄 뭐 파일 복사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어때? 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뭐 사진 찍은 거, 영상 찍은 거 컴퓨터로 복사하는데 순식간에 복사 안 돼도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찍을 때 못 찍고 용량이 부족해서 자꾸 지워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더 답답하기 때문에 저의 절대적인 기준은 용량이었는데 요즘에는 영상 같은 것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SD카드의 규격이나 속도 따라서 영상 포맷이 저장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HD로 찍다가 요즘에 좀 4K로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하면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플래시 메모리를 SD카드를 다시 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SD카드 네, 이렇게 생겼죠. 제가 최근에 산 게 이거라서 이걸 꺼내고 있는데 이게 벌써 역사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처음 공개됐던 게 1999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엄청나게 비쌌어요. 저는 99년에는 플래시 메모리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요. MP3 플레이어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도 16MB, 제 첫 MP3가 98년 샀나 99년 샀나 그랬는데 16MB 메모리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노래 한 4곡, 5곡 정도를 넣어서 그냥 듣고 다녔어요.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었죠. 어쨌든 플래시 메모리 비쌌고 메모리에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MP3 플레이어 일부 그리고 엄청 비싼 디지털 카메라 정도에만 이런 플래시 메모리를 썼죠. 근데 이게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포맷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SD카드 외에도 뭐 지금도 뭐 디지털 카메라에 조금씩 쓰고 있는 뭐 CF 메모리 또 굉장히 얇은 뭐 스마트 미디어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 SD카드의 전신인 MMC 카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사실 이제 SD카드로 평정이 되고 있죠. SD카드라는 이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긴 하는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름부터도 좀 복잡해요. 사실 SD카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카드의 디자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뭐 파일 규격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SD카드는 Secure Digital이라는 이름을 줄인 거죠. 이게 이제 파나소닉, 샌디스크, 도시바 세 회사가 이런 메모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좀 묘하게도 메모리 카드의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안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좀 스마트하게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안이 좋은 디스크예요 라고 이 SD카드를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소니는 일찌감치 이제 매직 게이트라고 해서 자체 보안 솔루션을 넣어서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포인트로 삼았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소니 기기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긴 메모리 스틱이 나왔죠.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나온 게 이제 이 SD 카드인데요. MP3 플레이어나 PMP, PDA, 초기 일부 스마트폰 같은 데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기기들이 옛날에 인터넷 안 됐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데 무슨 보안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메모리가 쓰이는 주 분야가 바로 MP3 플레이어였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담기 위한 건데, 근데 무슨 보안이냐 할 수 있겠지만 2000년대 이제 초반 정도만 해도 음악을 플래시 메모리에 담고 음악을 MP3 플레이어로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어요. 음원 제작자들은 일단 MP3 플레이어를 굉장히 싫어했죠. 음질이 떨어지고 앨범 단위로 만드는데 영향을 끼친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무엇보다 이게 복제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파일만 복사하면 음질이 열화 없이 원본과 거의 똑같은 그런 파일을 누구든지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음반 판매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복제 방지, 그러니까 DRM이라고 하죠. 그래서 콘텐츠를 구입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그런 규격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담으려면 사실 이제 이런 저장 장치에 특수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보안 포맷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카드에 보안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보안을 내가 갖고 있는 암호키를 넣어서 맞춰서 풀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시큐어한 디지털 카드다라는 게 이제 SD카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상대였던 이제 CF 메모리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이제 훨씬 작고 얇고 가벼워서 기기의 제약이 줄었죠. 그러니까 MP3 플레이어가 옛날에 막 요만했는데 거기에 이만한 CF 카드를 꽂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작은 카드를 꽂아서 크기를 해치지 않고 더 작은 사이즈의 휴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때 바로 이 SD 카드가 썼죠. 경쟁 카드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거를 디지털 카메라, 그때 아마 후지였던 것 같은데 그걸 샀을 때 걔는 그 스마트 미디어 썼는데 굉장히 얇아요. 공간의 제약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게 굉장히 얇고 말랑말랑해서 잘못 뺐다 꼈다 하면은 그 단자가 긁혀서 망가지기도 하고 좀 구부러지거나 휘면 그냥 바로 고장났죠. SD카드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소해주는 세련된 카드였죠. 저는 이게 이렇게 대세가 될 줄 몰랐어요. 좀 비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좀 우월한 부분이 많고 약점이 적었죠. 가격만 내려오면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저렴해졌죠. 이것도 충분히 작은데 더 작은 카드가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이 어댑터에 껴놓긴 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SD 카드죠. 이렇게 작은 카드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담기죠. 이건 이제 거의 대세가 됐고요. 이거는 요즘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다 꽂혀 있죠. 이 사실 크기 차이인데, 네, 이거 어댑터 꽂으면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SD 카드에 이 디자인적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카드는 SD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마이크로 SD. 이렇게 크기, 디자인 따라서 SD, 마이크로 SD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저장 방식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꺼낸 가장 중요한 이유죠. 초기 SD 카드는 용량이 작았고요.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담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때 FAT16을 바탕으로 저장을 하게 됐죠. FAT16은 옛날에 이제 윈도우 95 이럴 때 쓰던 이제 하드디스크 규격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도스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2GB 이상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스나 윈도우 95 시절에는 2GB면은 작지 않은 용량이었었고요. 언제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화가 됐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도 좀 늦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이제 기가 단위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다 쓰던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128GB가 아니라 128MB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SD라고 로고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초기의 SD카드예요. 이게 FAT16으로 포맷이 돼서 2GB까지 담을 수 있는 규격이었고요. 2GB 넘으면서 PC 하드디스크는 이제 FAT32로 포맷을 바꿨죠. 플래시 메모리는 그냥 내가 포맷하고 싶다고 해서 포맷이 되는 게 아니라 규격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SDHC입니다. 이건 이제 8GB죠. 그러니까 2GB가 넘을 때는 꼭 SDHC 규격이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2세대인 격인데요. 뭐 2GB 이상 그리고 최대 32GB까지 쓸 수 있는 포맷입니다. PC 기준으로 보면은 FAT16에서 FAT32로 넘어갈 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용량이 커지고 그러면서 속도도 향상이 됐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또 32GB를 플래시 메모리로 어떻게 채우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금방 왔죠. 디지털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16GB, 32GB씩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게 파일이 커지니까 그만큼 이제 큰 파일이 왔다 갔다 할 때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규격에 표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이 트랜센드 SDHC 8GB짜리는 여기 보이나요? 이거 따로 해야겠네요. 네. C라는 로고 안에 2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 2라는 거예요. 이거는 1초에 최소 2MB 이상 파일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2MB입니다. 네. 그래서 2MB 이상 쓸 수 있고요. 이게 클래스 4도 있었고요. 뭐 클래스 6가 있었나요? 그리고 가장 많이 대중화됐던 거는 이거죠. 이건 이제 샌디스크 익스트림 고급 라인이죠. 근데 지금은 뭐 택도 없지만 16GB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C 안에 10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10MB를 1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았어요. 뭐 지금도 뭐 1초에 10MB 정도면은 그냥 기기 안에서 쓰기는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클래스는 10이 최고예요. 10 이상은 없고 그 뒤에는 다른 규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 SDHC는 일단은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제 뭔가 진화가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FAT32가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32GB까지 금방 차게 됐고요. 그 이상 새로운 포맷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윈도우에서는 FAT32를 대신하는 NTFS 같은 포맷이 나왔고요. 이 플래시 메모리에는 플래시 메모뿐만 아니라 이제 외장 장치에 쓰기 위해서 EXFAT 같은 포맷도 있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언젠가는 뭐 차겠죠. 그 32GB 이상 저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SDXC입니다. 네, 바로 이거네요. 네, SDXC 메모리입니다. XC가 뒤에 붙었어요. 이거는 64GB 이상 SD카드는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은 2GB까지는 SD카드, 2GB부터 32GB까지는 SDHC, 그리고 64GB 이상은 SDXC라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포맷을 둔 논란은 한동안은 없는 거죠.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포맷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이 이제 여기서 멈췄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전송 속도 전쟁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이제 클래스를 얘기했잖아요. 클래스는 10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뭐 1초에 10MB를 쓸 수 있는 메모리 카드 이건 사실 없거든요. 기본이 다 이제 클래스 10이고요. 요즘에 주목해야 되는 포맷은 이제 두 가지인데 U랑 V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U는 U1이랑 U3가 있거든요. UHS라는 전송 규격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전송 기술을 말하는데요. U1이라고 쓰인 거는 1초에 최소 10MB 쓰는 거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클래스 10이랑 거의 비슷해요. U3는 1초에 30MB 이상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U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 뭐 100MB, 뭐 300MB까지 1초에 쓸 수 있는 메모리도 있는데 이 U는 U3가 끝이어서요. 이것도 이제 300MB를 써도 U3입니다. 그 사실 이제
이 이상의 규격은 뭐냐면 이제 비디오를 얼마나 큰 걸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UHS라는 거는 이제 울트라 하이 스피드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카드랑 사실 이제 기기 사이에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뭐 우리 SATA라든지 뭐 USB, 썬더볼트 이런 식으로 SD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전송 규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나뉘는데 UHS-1이랑 UHS-2가 있어요. 뭐 그 더 빠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대중적인 거는 UHS-1, UHS-2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뒤가 다릅니다. 이렇게 핀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제 핀을 더 많이, 단자를 많이 단 거죠. UHS-1은 뭐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규격만 좀 바꿔서 제품마다 다르긴 한데 이것도 규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최대 50메가까지 쓸 수 있는 버스 규격이 있고 또 104메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는 규격도 있어요. 그리고 UHS-2는 이것도 채널 따라서 156메가바이트 그리고 302메가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는 두 가지 규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UHS-2 여기 이렇게 뒤에 많이 박혀 있는 이 UHS-2가 더 고속 메모리라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일단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UHS와 그 안에 이제 U가 있는데 U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U1은 초당 10메가바이트를 보장한다. U3는 초당 30메가바이트를 보장한다잖아요. 그 이상의 속도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V로 가요. 이거 이제 비디오 때문에 나온 건데 V30 혹은 뭐 V60, V90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FHD 정도는 뭐 U1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거의 되죠. 사실은 U1 1초에 10메가바이트만 쓸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그 이상 이제 4K UHD로 넘어갈 때는 파일이 거의 1초에 10메가바이트 이상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뭐 좀 고성능 고화질 찍을 수 있는 뭐 200mbps 이런 것들은 1초에 20메가바이트를 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4K를 쓰실 때는 이제 30메가바이트 이상 쓸 수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V30입니다. 제가 큰 걸로는 V30이 없네요. V30이 있는 제품이 이제 고성능 메모리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꾸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V60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비디오용으로 최소 1초에 60메가바이트 이상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V90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순간적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카메라들의 이런 거 이제 쓰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쓰기에는 4K라고 하더라도 V30, U3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느린 걸 쓰신다고 하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카메라가 요구하는 최소 스펙보다 더 느리면 촬영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냥 촬영을 하는데 늦다가 버퍼가 꽉 차면 그냥 중간에 촬영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찍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규격을 잘 보고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여기 규격에 A라는 규격도 있어요. 제가 그 카드가 지금은 저기 꽂혀 있군요. 저기 꽂혀 있는데 A1, A2라는 규격도 있어요. 메모리 카드 이렇게 써 있는데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놓고 안 쓰는 메모리가 있는데 A1 여기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A1 조금 보이죠? 여기 A1. 네. 이건 A1, A2가 있는데 이건 스마트폰에 꽂았을 때 앱 실행 속도를 말하는 규격이에요. 둘 다 기준은 1초에 이제 최소 10메가바이트를 읽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파일을 후루룩 읽고 많은 파일을 후루룩 쓸 수 있냐 이런 거가 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A1은 1초에 읽기는 IOPS가 1500, 그러니까 1초에 1500번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쓰기 IOPS는 500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500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A2 규격은 조금 더 빨라야 되는데 읽기는 4000 IOPS, 그리고 쓰기는 2000 IOPS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드로이드에 한정되긴 하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 메모리를 꽂으면 외장 메모리에다가도 뭐 제약 없이 앱을 깔 수 있게 이제 풀어주게 되거든요. 이거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A 규격이 안 되면 파일 저장은 되지만 뭐 애플리케이션을 SD카드에다가 기록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UHS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UHS-1이랑 UHS-2는 파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송 규격, 그러니까 차로 얘기하면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이런 슬롯으로, 그러니까 이 단자로 접속을 하면, 그러니까 300MB가 쓸 수 있는 도로를 낸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성능을 얼마나 내느냐는 이 안에 들어있는 플래시 메모리랑 메모리 컨트롤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잘 뚫려 있어도 차가 느리면 느리게 가는 거고요. 차가 빠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도를 결정해주는, 자동차의 속도를 결정해주는 게 V30, U3 이런 거예요. 그래서 UHS1이랑 UHS2를 보면은 UHS2가 보통 더 빠르지만 UHS2가 UHS1보다 무조건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UHS1에서도 풀스펙을 써서 1초에 막 150MB씩 쭉쭉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UHS2를 쓰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뭐 1초에 7, 80MB 이렇게 밖에 못 쓰는 그런 카드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셔야 돼요. 모든 제품 구입하기 전에 이렇게 얼마의 속도를 쓸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스펙으로 표기를 해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소니가 저는 이게 가장 잘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아직 안 뜯었는데, 여기 보면은 읽기는 277MB, 그리고 쓰기는 150MB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필요한 속도가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잘못하는 건데, 이 메모리 카드도 보면은 여기 위에 100MB 써 있죠. 100MB는 읽기 속도예요. 쓰기는 반 정도 나옵니다. 60MB 정도까지 나오나? 예, 뭐 그 정도 나오긴 하는데 100MB는 안 나와요. 이것도 보면은 잘라내긴 했지만 여기에 크게 보시면은 초당 250MB 전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250MB는 읽기고요. 쓰기는 그래도 이 렉사는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라낸 건데 이 뒷면에 보면은 조그맣게 그래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쓰기는 90MB, 읽기는 250MB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읽기랑 쓰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더 많이 차이 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그래서 사시기 전에 구글링 같은 걸 해보셔갖고 쓰기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디지털 카메라에서 원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길고 좀 복잡해졌는데요. 뭐 이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보면은 플래시 메모리 가격 때문인지 특히 이제 SD 카드는 가격 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일 싼 거는 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는 제가 AB로 사는 건데 이거 제가 18,000원인가 16,000원인가 샀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근데 실제 12만원 아니고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보이나요? 여기서 이제 소니 지금 제일 비싼 게 제가 갖고 싶어하는 메모리인데 128GB 짜리인데 26만 9천원입니다. 거의 30만원 돈이고요. 이게 읽기 300, 쓰기 299 이렇게 되는 아주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선 이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HD로 영상 찍는다고 하시면은 뭐 별로 관계 없어요. 이런 가장 싼 거 2만원짜리 정도 되는 거 사셔도 HD 잘 됩니다. 제가 쓰는 이 소니 알파7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UHS2도 기록이 안 돼요. 카메라 자체가 한 4, 50MB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더 빠른 메모리를 껴도 인식은 되겠지만 속도가 그 정도 안 나오고요. 이런 이제 조금 더 요즘은 이제 고성능, 이건 이제 알파7 R3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규격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SDXC, 뭐 UHS2 이런 게 되는 메모리는 여기다 꽂으면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성능 메모리를 꽂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산 건데, 처음에는 영상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다 보니까 이게 정작 더 중요한 거는 영상보다 사진이 전송 속도 영향을 더 받더라고요. 보통 4K 비디오는 그냥 U3, V30 이렇게 써 있는 것만 사면 거의 충분합니다. 네, V60이나 V90도 있는데 일반 우리가 쓰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4K의 뭐 최고 화질로 찍어도 V30이면 거의 뒤집어 쓰고요. V60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뭐 빨라서 나쁠 건 없지만 비싸서 차라리 그냥 용량 큰 거 사는 게 전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진은 이 알파7 R3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진 한 장 찍으면 로우 파일이 80메가씩 나옵니다. 한 장 착각 찍으면은 80MB예요.
뭐 압축을 해도 40MB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를 때마다 40, 40, 40, 40 찍히는 거죠. 10장 찍으면 400MB고요. 100장 찍으면은 4GB예요. 사진을 중간에 버퍼가 비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사진이 안 찍어지잖아요. 그래서 버퍼를 빨리 비워야 되는, 그러니까 버퍼에 들어있는 거를 빨리 SD카드에다 밀어넣고 버퍼를 지워야 되니까 오히려 더 전송 속도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성능 메모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풀프레임 카메라, 그리고 또 이제 4000만화소, 뭐 6000만화소 이렇게 올라가는 고성능 고화질 카메라에는 아주 빠른 메모리 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이 두 가지고요. 이 소니, 아직 뜨진 않았지만 이 소니 제품이랑 이 렉사고요. 렉사는 이 가격이, 얘는 거의 소니는 10만원 정도 하고요. 이 렉사는 제가 굉장히 싸게 샀어요.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만 싸더라고요. 48,000원 정도에 이제 뭐 쇼핑몰에서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제가 거의 사진용으로 쓸 것 같고요. 그 비디오는 다른 슬롯에 이제 연결을 해서, 슬롯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슬롯에 꽂아서 U3짜리, V30짜리 이런 메모리를 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전송 속도는 최소 기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메모리 하나 살려다가 뭐 막연히 알고 있던 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새삼 해봅니다. 새로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몰라도 되지만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좀 길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이야기들을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자주자주 또 돌아오겠습니다.